저한테는 그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게 실행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라인이라고 쓰면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고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 다 꺼져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 타임에서 이거 켜놓고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은 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나믹 인풋이 F12 키입니다. F12가 다이나믹 인풋 온 오프 키입니다. 요거 끄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키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끄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왜 켜놨냐면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종종 말하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켜놨습니다. 저를 따라하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제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다이나믹 인풋은 나중에 키세요. 지금은 조금 불편합니다. 다이나믹 인풋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겁니다.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네. 스페이스바는 엔터의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바는 엔터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글씨를 쓸 때 한 칸 띄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씨 쓸 때 한 칸 띄우기 들어가죠? 네, 그때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엔터의 기능을 합니다. 다시요. 스페이스바는 엔터의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바는 엔터의 역할을 해요. 자, 캐드가 보니까 제가 라인을 실행하니까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퍼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입력, 첫 번째 점 입력 이런 뜻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입력이란 뜻이고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이란 뜻이죠. 화면에다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점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or undo.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혹은 취소하시겠습니까? undo가 취소란 뜻이에요. 자, 계속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또 저한테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or undo.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취소. 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옵션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또는 클로즈. 클로즈가 닫기란 뜻이죠. 여러분들 매장에 가면 오픈 혹은 클로즈라는 편말이 붙어 있죠. 오픈은 매장이 열렸다는 뜻이고 클로즈는 매장이 닫혔다는 뜻이죠. 네, 그 클로즈예요. 도형 닫기란 뜻입니다. 도형의 가장 최소가 삼각형이죠. 지금 삼각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삼각형이 안 되니까 클로즈라는 명령어가 안 떴던 거고요. 그대로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쭉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클로즈를 할 겁니다. C를 누르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클로즈에 첫머리 파란색 글자 있죠? 대문자. 캐드가 대문자를 쓰는 건 대문자를 쓰면 명령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C를 쓰고 엔터를 누르면 클로즈가 실행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커맨드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명령어 썼나요? 라인 썼죠? 그러니까 라인이 다시 실행됩니다.
자, 엔터. 라인 실행된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때 언두라는 게 있습니다. U를 써도 되고 혹은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회색 처리되어 있는 건 커서로 눌러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입력된 게 취소가 됩니다. 아까 언두가 취소란 뜻이었습니다. 되돌리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그리다가 실수로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언두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됩니다. 라인 실행하다가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된 게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까지 다 돌아가요. 여기서부터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여기서 끝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습니다.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칠 겁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캐드를 그러니까 라인 명령을 종료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엔터. 맞습니까? 다시 시작되어진 거 맞죠? 자, 제가 이때 여기서 C를 누를 겁니다. 클로즈 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닫힐까요? 아니면 이렇게 닫힐까요? 자, 1번, 2번. 1번으로 가서 닫힐까요? 2번으로 가서 닫힐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토캐드의 오토는 자동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1번으로 간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인 거죠. 자, 첫 번째 점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가 마지막에 끝난 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클로즈 합니다. 클로즈. 이해되시나요? 네. 퍼스트 포인트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어떤 값을 넣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줌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잠깐 라인을 제껴두고 줌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줌과 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줌은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입니다. 펜은 화면 이동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커맨드로 줌 펜 명령을 쓰면 되는데 커맨드를 안 씁니다. 이거 나중에 쓸 겁니다. 지금 안 쓰고 나중에 쓸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마우스 그 휠 있죠? 휠을 앞으로 혹은 뒤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앞으로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죠? 이걸 줌인이라고 하고 줌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고요. 캐드는 이 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휠에 대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래그입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네,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펜입니다. 펜.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 펜.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 제가 커맨드 적어드렸죠? 줌,
펜, 줌인, 줌아웃, 펜.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크롤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라는 얘기는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걸 더블 클릭이라고 합니다. 스크롤을 두 번 연달아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적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줌 인, 그 다음에 줌 아웃, 그 다음에 줌 익스텐트, 확대. 화면 맞춤입니다. 그 다음에 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휠에 들어 있습니다.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고, 휠을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 휠을 드래그하면 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잡고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쪽 보고 있다가 줌아웃, 그 다음에 줌인, 화면 이동,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거 있나요? 안 되시는 분? 네. 그럼 라인으로 되돌아가죠. 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넥스트 포인트, 언두. 자, 제가 컨트롤 Z를 누르면, 컨트롤 키하고 Z를 누르면 언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커맨드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Z를 눌렀습니다. 마지막에 썼던 것들이 뭉텅이로 사라집니다. 라인 명령어 안에서도 언두 기능이 있고 커맨드에서도 언두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렸고 선을 그렸고 선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뒤로 가기 화살표와 앞으로 가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면 여기. 얘가 언두 리드입니다. 언두.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리드. 언두, 리드. 이렇게 언두 리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한 번씩 쭉 해보시죠. 마우스로 선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선이 굵어졌다 사라졌다 합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올 겁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입니다. 그립이 나와요. 이 그립에 어떤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 안 할 거고 나중에 그립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파란색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채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하고요. 골프채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손잡이란 뜻이에요. 이 손잡이에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 델리트 키 있죠. 델키. 델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삭제됐나요? 근데 종종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화면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있고요. 얘를 누르시면 이게 CAD 환경 설정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셀렉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파일, 디스플레이, 오픈 쭉 있는데 이 중에 셀렉션, 선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선택 탭에 보시면 여기 논 벌스 셀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꺼지면 델키가 안 먹습니다. 이걸 체크해 놓으셔야 델키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 끄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선택하고 델키를 눌렀는데 안 지워진다. 그러면 이게 꺼진 겁니다. 이 키를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자, 만약에 내가 델키를 눌렀는데 안 지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옵션을 누르신 다음 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셀렉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셀렉션 모드에 바로 요 값, 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두 번째 값은 반드시 꺼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켜야 되고 두 번째는 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Shift 키를 눌러야 비로소 더하기 선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제가 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 선택됐죠? 어떻게 되나요? 선택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Shift 키를 눌러야 비로소 선택이 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탭에 첫 번째 값은 체크하시고 두 번째 값은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셀렉트와 크로스 셀렉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직접 한 개씩 한 개씩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윈도우 셀렉트라는 윈도우 셀렉트가 있고 크로스 셀렉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셀렉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함 선택입니다. S가 하나 빠졌죠? CRO SS. 네. 아니지. 아이고, 헷갈려라. 기억이 안 나네. 자,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는 포함 선택이라고 하고 크로스 셀렉트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 셀렉트와 크로스 셀렉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기능인데, 어떻게 쓰냐면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드래그가 아닙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이동.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고 그냥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오른쪽 왼쪽 나옵니다.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파란색 상자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 상자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 또 있는 게 특징이 뭐냐면 실선입니다. 얘는 점선입니다. 파란색 실선, 초록색 점선입니다. 바로 이렇게 파란색 점선이 윈도우 셀렉트입니다.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것. 지금 보시면 이 선 들어가 있고 이 선 들어가 있고 이 선 들어가 있죠. 네.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클릭. 맞습니까? 그런데 크로스 셀렉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걸침 선택으로 이 사각형에 교차된 것도 선택하고 또 하나 포함된 것도 선택합니다. 크로스 셀렉트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죠. 상위 개념입니다. 포함 선택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고 크로스 셀렉트는 이 포함 선택, 윈도우 셀렉트와 및 교차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부 다 선택이 되겠죠. 자, 컨트롤 A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전체 선택입니다.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 이렇게 델키 누르면 한 번에 다 삭제합니다. 좌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라인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습니다. CAD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입력받고자 할 때 우리가 좌표를 사용합니다. 좌표는 절대 좌표가 있고요. 상대 좌표가 있고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딨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 24쪽에 있습니다. 24쪽, 25쪽에 정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표는 많이 중요합니다. 좌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수준으로 내리시냐면 중학교 수준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중학교 수준. 자,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좌표라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날 땐 말 때.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나시는 분도 있고. 자, 우리 그때 그런 거 배웠습니다. 선의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좌표도 했었고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거 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좌표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이제 교재에는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 좌표가 있고 상대 좌표가 있고 상대 극좌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걸 잘 기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선을 X축이라고 했었고 이 수직선을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수평선이 X축이구나. 수직선이 Y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수평선을 우리가 그 당시에 중학교 다닐 때 X축, 수직선을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X의 어느 한 점과 Y의 어느 한 점이 만난 점, 이 점을 X, 쉼표, Y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좌표입니다. CAD는 전부 다 화면 자체가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로 얼마, Y로 얼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X와 Y가 만나는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X가 0이고 Y가 0입니다. 그러면 X가 이 Y축보다 더 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X가 돼버립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Y,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CAD는 전부 다 이 좌표를 써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X, 쉼표,
y 이렇게 쓰셔야 돼요. x 쉼표 y.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붙이고 x 쉼표 y.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쓰고 길이 방향 이렇게 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상대 극좌표는 조금 달라요. 보시면 절대좌표에는 그냥 x 쉼표 y 들어갑니다. 근데 상대좌표나 상대 극좌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제일 앞에 골뱅이 마크가 붙죠. 네, 골뱅이 마크는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시면 여기 요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 얘가 원점입니다. 얘가 원점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x축, 이렇게가 y축. 그리고 여기가 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디를 보시냐면 화면 하단에 여기를 보시면 자 어때요?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이게 켜져 있나요? 이거 있나요? 얘가 있나요? 자, 이거 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선 3개가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코디네이트라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트를 눌렀다 껐다 해보세요. 그러면 코디네이트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코디네이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좌표입니다. 커서의 좌표예요. 그리고 이 코디네이트를 누르면 안 움직여요. 한번 꺼집니다. 오프.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절대좌표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켜지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커서가 대략적으로 절대좌표에 얼만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x, y, z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z 레벨은 0으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오토캐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원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x가 100이 있고 y가 100이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x가 150이 있고 y가 200이 있고 바로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오토캐드가 지닌 원점으로부터 그 숫자를 그러니까 좌표를 추정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를 많이 쓸까요? 아니요, 잘 안 써요. 그럼 절대좌표를 하는 이유는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씁니다. 실제로 절대좌표 사용 빈도수가 1%도 채 안 돼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챕터 2에 보면 리미트라는 거 나옵니다.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건데 그 리미트 할 때나 절대좌표 쓰지 그 외에는 절대좌표 안 씁니다. 심지어 리미트 안 써요. 자,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저한테 첫 번째 점을 물어봅니다. 제가 x가 50이고 y가 50이고 이거 꺼야 되는구나. 다시 라인 x가 50이고 y가 50. 자, 지금 제가 절대좌표로 적은 거 보이시나요? 화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화면 어딘가에 이 점이 있을 거예요. 엔터. 여기 있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네, 바로 여기 있답니다. 흐릿하지만 저한테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 선이 이렇게 보여요. 제 화면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라인 명령어 쓰고 엔터
그 다음 50,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선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상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선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드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드가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의 위치, 지금 현재 이 점의 위치는 x로 50이고 y로 50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얼마일까요? x로 50이 더 가면 되겠죠. y는 그대로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돼요. x로 100, 쉼표 y로 50. 왜요? 이 점이 50이었죠? 그러니까 50을 더 가면 100이 되는 거죠? 네. x가 50만큼 변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y는 어때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50 쓰면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뭐가 변화하고 있나요? x는 변화하고 있지 않고 y만 변화하고 있죠. 50에서 100으로. 그러니까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 점이 아까 여기랑 똑같은 점이죠. x로 50이고 y는 그대로 100인 점. x로 50, y로 100. 그 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점이 x가 50이고 y가 50이었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C 누르고 엔터. C가 클로즈죠? 클로즈. 맞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저 완성시켜 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입니다.